안녕하십니까. 공약 강사 치상입니다. 자, 올해 수능 특강 나왔죠. 이제 나온 지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어떻게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으로 EBS 수능 특강 100% 활용하기라는 제가 현장에서 하는 설명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영상 위에 링크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특강 문학 전지문 해설 강의를 할 건데, 가장 기본은 어쨌든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기본으로, 여기에다 이제 좀 살을 붙여서 거기 설명이 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살을 좀 붙여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수업 자료들, 뭐 등등등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수능 특강 문학은 다 정리해야 되겠죠. 어쨌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교재이고 여기서 뭐 많게는 한 8, 9지문, 적게는 6, 7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6월, 9월 평가원 다 합쳐서 6월, 9월 수능까지 다 합쳐서요. 그래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지문 빠짐없이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웬만하면 전지문을 다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영상을 남겨놓을 테니 시간 되는 대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 뭐 문자나 댓글 이런 거 이용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개념학습 맨 첫 작품이고 9페이지에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두진 작가는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 모두 몇 번 나왔냐 하면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에 3번 정도. 그러니까 수능 모의평가란 건 6월 9월 수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주최한 시험만 지금까지 통상 3번 정도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가깝게 나온 게 2020학년도 9월에 별 금강산 시였기 때문에 출제 주기상으로는 나오기가 조금 힘드나 이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은 원체 유명한 작품이고 뭐 물론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인데 어쨌든 요게 이제 잘못 오해되어 해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일단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니까 일단 이 시의 구조는 A, A, B, A 구조가 되겠어요. 그죠? A, A, B, A 구조. 그래서 이 A, A, B, A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해가 되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또 하나가 결국에 해야 솟아라니까 이 해가 화자가 지향하는 겁니다. 화자가 원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이 해라는 것은 결국 환하게 비춰주는 존재니까 광명의 존재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이 어둠이라는 시어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광명의 존재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걸 이제 해석해 놓은 모종의 자습서 등은 이 해를 광복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광복이 안 되는 게 이 박두진의 해가 나온 게 1949년도에 발간된 박두진의 해라는 시집의 해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쓰여진 것이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1949년도의 상황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찬탁 반탁으로 나뉘었다가 단독정부 수립되고 하는 일련의 분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기는 저 해를 광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이제 그냥 광복이라고 해놓으면 좀 이상하잖아. 45년 이후인데.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광복. 진정한 의미의 광복. 즉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분단을 보기 힘들고 광복 이후 평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세상.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은 살라먹어야지.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그러면 여기는 이 어둠이란 건 결국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이 되겠죠. 그죠? 암담한 현실. 자, 그래서 이글이글 했던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는 1년에서는 점층적으로 반복하고 있네. 해야 소사라는 말이 점점 앞에다가 뭐가 붙어서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다. 이건 당연히 뭐 한다고 강조의 기능을 하려고 한 거죠. 그죠? 강조의 기능을 하려고. 자, 그 다음 갑니다.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자, 달밤 당연히 아까 어둠하고 연결되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눈물 같은 골짜기는 결국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느끼는 여기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 느끼는 어떤 여기서 폭력의 공간, 부정적 현실, 그게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 시는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쉼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쉼표가 자주 사용되면 당연히 호흡이 빨라집니다. 빨리빨리 쉬니까. 그래서 긴장감을 유발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달밤이 싫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고운해야 네가 사오면. 자, 여기서 네가 사오면이라는 것은 해가 올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죠? 해가 올 것을 가정합니다. 나는 청산이 좋아라. 그럼 여기는 이 청산은 자연스럽게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앞쪽에는 이 눈물 같은 골짜기와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산이란 건 결국 화자의 지향, 화자의 지향, 화합과 공존, 이런 세상이 되겠죠. 화합과 공존, 이런 세상. 그래서 훨훨훨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자, 훨훨훨 기슬친다는 것은 일단 화리법을 썼고요. 날개짓하는 모습을 넣었으니까 대체적으로 역동적이지요. 역동적. 자, 그래서 훨훨훨 기술치는, 요것도 아니다. 훨훨훨은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 그래서 훨훨훨 기술치는 청산이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난 사슴하고 놀 거고, 또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칙범하고 같이 놀 거고. 그럼 사슴이란 건 조식동물이니까 약자가 되겠고, 칙범이란 건 호랑이니까 강자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구절을 같이 놓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뭐가 됐든 화합과 공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합과 공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화합과 공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하다. 사슴도 칙범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이건 당연히 평화로운 세상이죠. 자,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호이 워이. 자, 워이 워이는 당연히 또 음성상징어. 자, 그 다음에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럼 애떼고 고운 날은 평화로운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절을 함께 누려보겠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잘 봐라. 결국 현재는 어떤 시기냐면 달밤에 여기에서 골짜기 달밤에 여기에 골짜기 같은 곳, 그러므로 아주 암울하고 암담한 곳이었는데 요렇게 이해됐죠? 요렇게 대비가 되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어둠이 달밤이래. 대비가 되는 곳. 그래서 여긴 어디냐면 청산과 양지, 즉 화합과 공존이 있는 곳 정도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시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비구조다. 이게 이제 대비구조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는 간단합니다. 결국 해가 뜨길 바라고 있고요. 현재는 달밤의 골짜기 암담한 현실이지만 언젠가 해가 뜨면 우리는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결국 평화로운 세상을 얘가 원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박조진 해는 설명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